오늘은 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고용시장과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할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소폭 하락했습니다. 장을 시작하면서 계속 하락의 폭을 넓혀 나가다가 장 마감을 가까이 하면서 하락폭을 거의 다 복구를 했습니다. 내일 공개되는 미국의 9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강한 고용 이 보고서는 주식에 더 심한 매도를 촉발시킬 수 있고 또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것을 억제해서 미국 중앙은행의 추가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고서 내용에 따라서 긴축 위험이 강화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9월 고용 증가에 대한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 전망치 집계 중간값은 17만 개로 지난 8월 18만 7천 개에서 많이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농업 고용은 지난 8월에 18만 7천 명을 기록해서 앞서 11개월간 기록한 월 평균 수치가 27만 1,000명, 이것을 아주 크게 밑돈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둔화를 확인한다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장기화에 대한 우려는 다소 낮아질 수 있고, 이는 최근 주식시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미국 장기 국채금리의 고공행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을 보면 3.7%로 예상합니다. 전달에 3.8%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조금씩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03% 아주 조금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13% 하락 4,258. 나스닥 종합지수는 0.12% 하락해서 13,219. 필라델피아 반도체 0.52%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3,407입니다. 빅테크주들, 오늘 빅테크주들 중에서 엔비디아가 1.47%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0.72%, 0.13% 조금씩 상승했어요. 테슬라 0.45% 마이너스, 기록한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에버코어가 엔비디아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과 목표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에버코어 ISI는 엔비디아의 투자 의견, 시장 수익률 상회와 목표가 $600를 그대로 재확인한 상태입니다. 테슬라 국내에서 전기차 판매를 보면 테슬라 모델 Y가 9월 수입 승용차 판매 실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 말이죠. 테슬라의 모델 Y는 지난달에 4,206대가 판매됐습니다. 이것은 지난 8월에는 431대, 이거에 비해서 무려 10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8월에 431대였는데 9월 달에는 4,200대가 넘어갔습니다.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모델 Y에 이어서 벤츠 E클래스, 또 볼보 XC60, BMW 3 시리즈, 또 벤츠 GLE 순으로 판매량이 많았습니다. 테슬라 모델 Y가 1위 자리를 탈환을 한 것은 총 1,910대가 판매됐던 지난해 9월 이후 1년 만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 생산된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후륜구동 방식의 모델 Y를 지난 7월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배터리를 사용해서 가격을 5천만 원 후반대까지 낮춰서 보조금을 전액 수령할 수 있도록 한 전략이 주요했다라는 것이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또 리비안 전기 픽업 트랙 업체죠. 전기 픽업 트랙 업체 리비안 15억 달러 규모의 전환 사채 발행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오늘 22.88% 폭락을 했습니다. 이 전환 사채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된 채권이에요. 기존 주주의 보유 주식 가치를 주식수가 늘어나니까 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가치를 희석할 우려가 있어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리비아는 지난 3월에도 13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발표했어서 주가가 출렁인 바가 있었습니다. 올해 3분기 기업 실적 발표 시즌 다음 주에 시작됩니다. 주로 금융주가 먼저 시작하죠. 대형 은행주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의 금융주부터
발표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그 다음 달에 11월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채금리 봅니다. 기준물인 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에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 고용 보고서를 앞두고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최근에 200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 뒤 전날에 크게 하락한 데 이어서 이날도 약 보합세를 기록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의 급등세가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들은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국채 금리가 더 안정돼야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10년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 0.02% 내려서 4.715에 거래됐고 정책금리 민감한 2년물 국채 수익률은 5.023%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을 중단하려면 고용시장이 둔화하는 것을 봐야 하지만 그동안의 고용 둔화 속도는 시장의 예상보다 지금 더딘 상태입니다. 전날 나온 민간 고용 지표는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지만 미국 주간 실업 지표 또한 예상치를 하회해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견조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20만 7천 명으로 전주보다 2천 명 늘었지만 월가 예상치 21만 명보다는 적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면서 올해 들어서 증가 추세를 이어오다가 7월 이후 다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다가올 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건이 아니라 30만 건가량을 기록하는 점을 고려를 해서 보면 실질 건수는 적고 경제는 안정적이다라고 시장에서는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어느 방향이로든 시장 심리를 바꿀 만한 수치는 아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채권금리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총재는 지난 90일 동안 금융 상황은 상당히 긴축됐으면서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준이 추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은 줄어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페드가 11월 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80%가 넘어섰습니다. 0.25% 금리 인상할 가능성은 20%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80대 20이죠. 미국 상무부는 8월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583억 달러로 전월 대비 9.9%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2년 1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무역수지가 감소한 것은 수출이 늘고 수입이 줄면서 적자 규모가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8월 수출은 2,560억 달러로 전월 대비 1.6%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까지 근접했습니다. 원유와 의약품, 컴퓨터 관련 장비 수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값, 뉴욕 유가는 수요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면서 8월 말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은 2.27% 하락한 배럴당 82.31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틀간의 하락률이 어제가 많이 떨어졌죠. 이틀간 하락률이 7.76%입니다.